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22일 오후 4시 12분입니다. 어제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 정찰용 인공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북한은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고 일본은 궤도 진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우리 합참도 성공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신속하게 그동안에 대북 정찰 역량을 아주 제한했던 반역적 9.19 군사합의의 문제 조항을 폐기를 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휴전선 북원에 있어서의 대북 정찰 능력을 복구시키고 오늘 오후부터 그 기능을 지금 유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잘한 일입니다. 9.19 군사합의는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함으로써 북한에서 남침을 준비할 때 거기에 대한 정보 탐지를 어렵게 만든 반역적이고 이적적 행위였습니다. 그 짓을 한 문재인과 그 책임자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항복하지 않았는데 어디에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을 합니까? 그러면 평양에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양은 하지 않고 휴전선 중심으로 등거리 원칙을 지켰는데 이 등거리 원칙이라는 게 평양은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수도권은 휴전선과 인접해 있으니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입니다. 북한에는 긴 칼, 장검을 쥐어주고 대한민국에는 짤막한 칼, 단검을 쥐어줘가지고 서로 결투를 하라고 한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잘못하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국민들에게 그동안 9.19 군사합의가 얼마나 반역적이고 이적 행위였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홍보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은 뭐가 뭔지 모릅니다. 일부 전문가들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 못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일각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 저는 이 걱정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 그럼 말을 안 해야죠. 사실이 아닌데 왜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을 비튼 다음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선거 상황이 나빠지면 혹시 과거의 북풍처럼 휴전선에 군사 도발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방치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할 거라는 예측이 있다는 주장인데 앞에 싹 빠져나가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전제하고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 정권에 부탁을 해가지고 무력 도발 등 위기를 조성해달라. 그러면 선거에 유리해진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과 그런 내통을 할 물채널이 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많죠. 저는 의심을 합니다. 저는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의심을 합니다. 즉, 이 민주당이 나중에 총선에서 불리하면은 김정은 정권에 부탁을 해가지고 어떤 도발이나 어떤 제안을 해달라고 부탁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지금 윤석열 정권보다는 문재인, 이재명 세력이 북한과의 그런 비밀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재명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관련 지금 조사받는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방부와 그리고 국민의힘이 엄중 경고를 하면서 이걸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면은 국민들이 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로 있으며 대통령 후보였던가 하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홍보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아주 관료적으로 딱딱한 이야기만 하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못된 이야기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명백한 유엔 안보리 위반이다. 하면서도 9.19 합의에 대한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 놓고 나중에는 그런 이른바 북풍공작을 우려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재명, 이런 사람이 북한 통수권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한미일 공조를 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군사합동훈련을 북한 입장에서 북한의 논리로 반대해 왔지 않습니까? 어제 한번 일어난 일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어제 밤 10시 넘어서 한밤중에 북한이 기습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정보는 우리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본입니다. 일본은 신속하게 국가 비상체제를 동원해가지고 오키나와 상공을 지나기 전에 오키나와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금방 수시로 또 자정 무렵에는 기시다 총리가 관저에서 관계관 안전보장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방위성 부대신, 그러니까 차관이 나와가지고 현재로서는 인공위성이 정찰위성이죠. 정찰 인공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정부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이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 바로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로켓의 항적을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추적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관계가 있어야 되고 특히 한일 간의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반대해온 세력이 문재인, 이재명 세력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무슨 엉뚱하게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내통해가지고 총선에서 장난하려고 한다? 요 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 지지율이 자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이 점, 이것은 한국인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한미동맹이 아무리 좋지만은 한미동맹에 의존하면은 안보 문제를 이 이재명처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볼까 하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보에 목숨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수든 좌파든 안보에 뭘 겁니까? 목숨은 그냥 명예도 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